오늘의 주제는요,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제가 왜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지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이유는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성공하고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미뤄보면요, 호텔리어라는 직업은 타 직업에 비해서 외부적인 요인이 적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성공이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외부적인 요인,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호텔리어라는 직업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아무래도 3D 직종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직종이 아니고요. 따라서 경쟁이 타 직업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내가 얼마나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의 직업을 대하고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호텔리어에서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공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을 들어갈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신입사원들이 나는 언젠가 이 기업에서 사장의 자리까지 오를 거야, 대표이사, CEO의 자리까지 꼭 올라가고 말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꿈을 키워나갈까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호텔리어는 틀립니다. 내가 웨이터, 웨이트리스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리셉셔니스트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나는 한 호텔을 책임지는 총지배인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각오가 있고 그런 꿈을 키워나간다면 누구나 언젠가는 총지배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종이 호텔리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요, 보다 나은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자가 돼야 하고 또는 직장 동료들보다 많은 성과를 내야 하고 개인적인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얼마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을 해야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리어는 좀 틀려요. 호텔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메인 상품이자 서비스인 그런 직종입니다. 따라서 고객도 사람이고 메인 상품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객들과 또는 나의 직장 동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팀을 이뤄서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인간적인 매력, 인간적인 존중과 트러스트를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요소에 의해서 성공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텔리어로 일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조금 더 발전된 인간으로서 또는 조금 더 성숙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푸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고요. 세 번째, 제가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이유는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인 메시지인데요,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행복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행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질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행복은 화가 난다거나 슬프다거나 기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외롭다거나 하는 제반의 감정들처럼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이 하나의 감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감정은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감정의 특징은요, 감정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외부에서 부정적인 자극이 나한테 주어져야 됩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들었거나 누가 나한테 신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가해를 가했거나 이럴 때 부정적인 감정인 화가 난다거나 두렵다거나 하는 감정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자극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즐겁다거나 행복하다거나 하는 감정이 나한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의 두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한데요. 감정의 두 번째 특징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년의 자극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감정 역시도 이제 지속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세상의 대부분의 자극들은요,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자극이 한번 주어졌을 때 그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내 몸이 호르몬이라든지 케미칼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감정을 유발을 하겠죠. 하지만 그 자극이 반복되지 않는 한 내가 가진 감정은 조금씩 희미해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은 소멸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행복이 감정이고 감정은 계속 반복되는 일련의 자극이 있어야만 형성이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보통 자극에 집중하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지위, 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감정을 일으키기에 부족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이미 떠나셨는데요. 오래전 일이죠. 특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고 시간도 같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매우 커다란 부정적인 자극이 저한테 다가왔죠. 많이 우울했고요. 눈물도 흘렸었고, 근데 며칠 동안 이제 예전에 할아버지랑 있었던 좋은 기억들 떠올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가 돌아가셨다는데 기인해서 만들어졌던 나의 감정은 결국 희미해지고 소멸된다는 거죠.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자극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가졌을 때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노트북이나 카메라, 컴퓨터, 자전거, 좋은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차를 구입했을 때 여러분들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인턴십을 할 때요, 첫 번째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10년도 더 된 중고차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몰려오는 그 행복감, 즐거움은 엄청났었죠. 그래서 누구나 봐도 고물차였는데 저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매일 막 두세 번씩 세차를 하죠. 차 내부에 있는 먼지도 제거를 하고, 촌스럽긴 하지만 그 차 덮는 덮개 있죠? 이것도 사서 덮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커다란 긍정적인 자극이었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차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매일 두세 번씩도 세차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첫 번째 차를 구입했다는 것은 커다란 자극이었지만 그 자극은 일회성이었고 결국 2,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나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그 상태를 가지고는 행복감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부서로 옮긴다거나 진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생애 첫 번째 취직을 한다거나 할 때 엄청난 성취감과 만족감을 내 자신한테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커다란 성취감도 역시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4년 전에 총지배인이 됐습니다. 다른 호텔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총지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지금은 웨이트지만 언젠가는 저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의 호텔을 책임져 볼 수 있을까 막연히 꿈꿔왔던 직책이 이제 총지배인이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됐을 때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죠.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둘이 끌어안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옛날에 고생했던 기억도 좀 나고요,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그 커다란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년이 지났죠. 여러분들, 제가 아직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호텔의 총지배인이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이미 내가 가진 상태가 되어버리면 결국 그 상태는 저한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향상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미약한 어제를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떠한 레벨의 라이프를
살고 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면 사람은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년 전에 호텔리어로서의 첫 발을 디뎠는데요. 첫 번째 포지션이 텔레폰 오퍼레이터였습니다. 전화 교환수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리셉셔니스트로 승진을 했어요. 리셉셔니스트 하다가 잠깐 동안 이제 식음료로 옮겨서 웨이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나이트 오디터라는 야간에 이제 레포트도 작성하고 리셉션도 책임을 지는 그런 직책으로 이제 승진을 했고요. 6개월 정도 있다가 생애 첫 번째 이제 매니저 잡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시스턴트 나이트 매니저로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나이트 매니저가 되죠. 나이트 매니저는 한국으로 치면 야간 당직 지배인 정도 됩니다. 야간 당직 지배인으로 한 2, 3년 일을 하다가요. 레저베이션 매니저, 예약실 팀장으로 다시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약실 팀장은 한 3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어시스턴트 레비뉴 매니저, 그리고 레비뉴 매니저로 다시 진급을 했습니다. 레비뉴 매니저는 호텔에 계실 가격, 요금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레비뉴 매니저 굉장히 재밌게 했고요. 한 3년 반 정도 하다가 다이렉터 오브 세일즈 마케팅, 판촉 팀장으로 또 진급을 했습니다. 판촉 팀장으로는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총 지배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부총 지배인은 1년 반 정도 했고요. 1년 반 후에 다시 총지배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 총 19년이라는 직장 생활 동안 총 10번의 진급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승진을 했던 건데요. 직장 생활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료할 때도 많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그런데 매 2년 동안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다른 책임을 맡고 옮겨 다니면서 내 자신한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주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19년 동안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대를 가라. 의대 졸업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그 당시에 제가 의대를 갈 만큼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의대 아니면 뭐 법대 같은 데 가지 않고 호텔리어가 되는 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만약에 뭐 의사나 변호사가 돼서 20대 중후반에 커다란 성취를 하고 나면 그 당시에 느끼는 행복감, 성취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겠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인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그 커다란 자국으로 내가 행복을 느꼈을 때 나머지 인생들,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지속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그보다 더 커다란 자극, 커다란 성취를 내가 이루어야만 가능할 텐데 그게 과연 호텔리어가 아니고 의사, 변호사였다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이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었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따라서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오늘에 대한 만족감, 오늘에 대한 행복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호텔리어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 2년에 한 번씩 승진을 하고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경험을 했잖아요. 성공은 1년의 성공이 반복이 되다 보면요, 성공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성공이 습관이 되면은요, 막연한 자신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늘어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내가 내일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 아니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도 나는 그걸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게 되거든요. 따라서 작지만 반복적인 성공을 인생에서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갖고 반복적인 성공을 이루다 보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인 경험과 제가 지내왔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왜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많은 얘기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good day. Bye bye.